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사실 이 정도 컨디션인 걸 알았으면 좀 대타를 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오전에 회원방송 하면서 알았거든요. 제가 컨디션이 진짜 오늘 안 좋다는 걸. 그래서 네,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스케줄이 다 잡혀 있는 거 해야죠. 그래서 뭐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따 11시 반에 제 개인 유튜브는 하루 좀 쉬어갈 생각입니다. 감기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이게 분명히 나아가곤 있거든요. 주말에 걸렸는데, 근데 컨디션 자체는 오늘이 제일 안 좋네요. 약간 몽롱하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 너무 안 좋습니다. 오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 괜히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목소리가 깔리는 거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간밤에 일단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AI 버블은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AI 밸류 체인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HTS가 아침에 안 됐어요. AI 밸류 체인에 대한 우려가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B2B 단에서 이제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수익을 내기까지 타임 테이블이 좀 길다라는 우려. 뭐 사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오라클 때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기업 하나는 그 앞단에서 이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던 가장 큰 소위 말하는 VC가 투자를 안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가 됐다. 밸류체인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주말에 우려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금요일날 밤에 방송을 하고 그 공개 방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어요. 왜냐면 11시 반에 원래 공개 방송 밤 11시 반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자동차 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11시 반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못했고, 그래서 이제 12시에, 늦은 12시에 뭐 어차피 할 것도 없고 여의도에 있는 이제 뭐 그 반도체 전문가를 만났죠. 또 그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새벽 한 2, 3시까지 먹었는데 미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그거 왜 대체 왜 보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괜히 봤다고. 그래서 저도 뭐 보니까 그냥 봤더니 테크주들이 엄청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TV 중계? TV 생방송은 이제 한국경제 TV 생방송에서 하죠. 예. 제가 무리해서 아픈 게 아니라, 저 아이가 걸리면 지금 맨날 이게 마치 밸류체인, 제 감기 밸류체인이 아이가 걸리면 엄마가 걸리고요. 그 다음 이제 아빠, 이제 저가 걸립니다. 그럼 이제 한 사이클이 딱 돌면 아이는 거의 나아 있어요. 지금 아이는 낫거든요. 벌써 이런 식으로 한 3번, 4번 걸려봐가지고 한 요때쯤 아플 것 같긴 했어요. 애가 아프고 와이프 아프고 하길래, 근데 다음은 나구나. 결국은 저네요. 여튼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원전도 많이 빠졌어요. 이게 다 이제 AI 밸류체인에
우려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애초에 매크로 상황 내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일본 금리 결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여기까지는 시장이 좀 보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참고로 제가 환율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환율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엔달러가 오늘 소폭 이제 하락인데 이 엔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 엔화가 약세라는 얘기예요. 달러 대비. 근데 이제 이거를 위안이랑 같이 비교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가 이제 내려올 수 있다, 엔달러가 내려올 수 있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본의 금리 인상도 엔캐리까지로 이번에 스토리가 연결이 되질 않을 거예요. 근데 현재 움직이는 흐름만 봐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좀 희박하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 때문에 엔캐리 우려가 점증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리고 이제 1월 달을 대비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주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말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어야 되냐면 주말에 반도체 많이 빠졌어 내일 어떡하지 이것보다는 뭐 이거는 이거대로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고 이번 주에 어떤 포지셔닝을 해놔서 다음 주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다음 주부터 지난주엔 제가 다다음 주부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주부터 뭐가 치고 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 번만 쳐보시고 진짜 미안한데 저 코 한 번만 풀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씨. 미안합니다. 저 마스크 쓰고 할게요. 제가 웃기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꾸 콧물이 나와서 말하기가 너무 힘드네. 마스크를 쓰면 좀 덜하니까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전에 한번 좀 볼게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참 좋네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요. 딴 게 아니라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예측은 예측인 거고 실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하시려면 중요한 게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치고 가야 되거든요. 코스닥이 강해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종목장이 올 거예요. 올 건데 일단 오늘 약간 그렇잖아요. 코스닥은 밑꼬리를 세게 달았어요. 뭐 바이오 때문이긴 하죠, 당연히. 반대로 바이오가 빠져서 코스닥이 지난주에는 거래소보다 안 좋았는데 좀 세게 이렇게 반등을 하기도 하고 있죠, 오늘은. 지금 코스닥은 많이 들어 올렸어요, 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다. 언제 사야 되냐? 큰일 났네. 못 샀는데 아직. 잘 가네요. 그리고 ABL 바이오도 잘 가고요. ABL 바이오. 온코니테라 이런 것도 바닥에서 잘 돌렸던데.
여기서 그다음 잘 돌렸고 GND 포마틱도 괜찮고 BT 쪽,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꽤나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 보면 들어 있는 것 같고 오늘 사실 아침에 혹시 로봇주를 따라 붙으셨다면 그거는 좀 실책입니다. 지금 로봇주 따라 붙을 타이밍은 저는 아닌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얘기 드릴게요. 이것도 아침에 위장이 안 좋았죠. 주말에 우리 시장은 어땠어요? 우리 시장 금요일에 강했던 섹터 로봇, 원전, 우주항공 얘네가 셌다고요. 얘네가 셌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개파락 출발해서 시장이 이제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봐요. 단기 수급, 내가 단기 수급이라면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단기 수급이라면 저라면 얘네에 붙어요. 얘네에 붙어야 먹을 게 그나마 나오거든요. 저라면 얘네에 붙는데 그 중에서도 로봇이 아침에 좀 단기로 붙기가 좋았던 이유가 대신 이건 단타를 쳐야 돼요. 왜냐면 원전은 미시장에서 AI 밸류체인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파락을 해도 또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고요. 우주항공은 갭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이것도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고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어떤 금요일날의 그 상승의 여운은 남아있으면서 뭔가 민감한 재료가 주말 사이에 없었던 거. 로봇이에요, 로봇. 아침에 보니까 로봇이 개파락 출발해서 수급들이 싹 붙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기 수급이라고요. 눈치보다 들어오는 단기 수급. 그걸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내가 빠르게 매매할 거 아니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거는. 뭐 로봇은 당연히 좋게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게 보는 로봇주들도 아까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몇 개. 일단 나우로보틱스 제가 좋게 보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지난 금요일날 좋았고 오늘도 오전에 추가 강세. 이게 이제 단기 수급들이 붙는 거예요. 붙었다가 지금 물량이 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점에 물리면 골치 아파요. 괜히 종목은 좋은데, 그렇죠? 제 기준에서 나우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일부 익절하면서 일부는 들고 있어야 돼요. 딱 그러기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매매는 이미 지난주에 들어갔어야 되고요. 비슷한 결로 시메스라고 있는데 이런 거 당연히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가기가 오늘 오전 자리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볼 땐 이러이러한 연휴 때문에 아침에 로봇주에 붙은 거거든요. 단기 수급이.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 당연히 큰 흐름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로봇주는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일부 로봇주는 되게 매력이 있어요. 위치 자체가. 근데 오늘 아침에 움직인 경로는 그런 거였고, 근데 눈알이 빠질 것 같네. 미치겠다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마스크 쓰니까 더 뭔가 좀 잘생겨 보이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나? 뭔가 마스크 쓰니까 화면에 비치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자, 그리고 IT 얘기 이따 뭐 많이들 하실 것 같긴 한데 한번 IT 조금 얘기 좀 해볼게요. IT. 반도체죠, 반도체. 그램핑 이번 주 주말에 가요. 그 반도체 아저씨가 뭐 그딴 얘기까지 하냐고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얘기하다가 나온 거라고. 이번 주에 가, 이번 주. 그 이번에 CES 2022에서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요. 키워드가
AI 산업화의 구체화예요. 이게 메인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공간 컴퓨팅, 로봇, AI 헬스케어, 뭐 기타 등등 이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재작년하고도 똑같아요. 뭐야?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럼 2025 CES, 2024 CES와 다른 점이 뭐냐? 이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된다는 얘기예요. 주제가 계속 똑같다라는 건, 네. 주제가 계속 똑같다라는 건 이게 구체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는 AI로 돈을 벌거나 벌 수 있는 구조가 납득 가능한 종목 혹은 섹터, 이쪽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그리고 반도체는 어딜 봐야 되냐? 온디바이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온디바이스 AI도 키워드로 아예 찝혔어요. 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메인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온디바이스 AI가 딱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볼 때 저는 레거시보다는 AI 반도체가 좋다고 봐요. 지금 시점은. 그럼 반도체만 딱 따로 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I 반도체가 1월까지 이제 특정 시점부터 1월까지 좋은 그림을 가면 좋은 시세가 난다. 그럼 이게 그 다음 레거시로 갈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2월 넘어가겠죠. 2월 이후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반도체가 대장주로 올라설 거로 봐요, 저는. 시간이 제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 종목장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는. 그리고 요 한 1월, 2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는 대략 이번 주 그 일본의 금리 이슈까지 시장이 소화를 하고 나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그럼 그게 이제 1월까지 가느냐 2월까지 가느냐 뭐 이런 이제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 봐야 되는 섹터들, 로봇, 의료 AI, 온디바이스 AI.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로봇은 뭐예요? 원래 피지컬 AI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 앞에 이게 뒤에 이게 AI 붙는 애들 있잖아요. 피지컬 AI, 의료 AI, 온디바이스 AI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엔 주제가 AI의 구체화니까. AI 산업화의 구체화니까 앞에 땡땡 산업 붙고 뒤에 AI 붙는 이런 섹터. 얘네들이 전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CES의 영향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는 개파락하고 나서 움직임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사실 일부 종목들은 야 이제부터는 좀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글쎄 막 사고 싶진 않네요 아직은.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만약에 반도체 많이 빼면 몇몇 종목은 좀 분할매수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하고 시장을 봤는데 좀 애매해. 하루만 더 보고 싶고 또 하루만 더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네요. 결국은 이번 조정 사이클에서 사기는 사야 되는데 특정 자리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아서 오늘도 이 정도면 뭐 그쵸. 제가 제 기준에서 선방하는 것 같은데요. 뭐 한 3% 정도 빠지는 수준이잖아요. 급락을 한다라고까지 보여지진 않고요. 네. 잠깐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한번 볼까? 네. 2차전지 좀. 야, 얘 쐈다. 아주 아이비. 얘를 썼네. 지금 쐈네. 에이. 잠깐만요. 저거
코 한 번만 더 풀고 올게요. 지금 콧물이 자꾸 흘러내려서. 아, 미안해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저 아저씨 뭐야 이러겠다. 방송하다 말고 자꾸 코 풀러가고 코가 너무 흘러내려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말하는 직업이라서 이런 게 힘드네요. 자,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여러분, 저는 그냥 에코프로가 대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홀딩입니다. 참고로 미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뭐 대표적인 게 테슬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알버말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애들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계속 신고가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꼭 2차 전지라기보다는 이제 뭐 다른 이유가 또 있기는 한데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를 여전히 대장으로 보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뭐 이런 흐름들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세컨더리로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신소재나 뭐 좀 많이 쳐주면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까지는 다들 누가 울어요. 누가 웁니까?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확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는 사실 제일 좋은 건 대장주에서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어떤 섹터가 됐든. 대장주는 오늘 지금 마이너스여도 에코프로예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섹터의 투심을 파악해 주는 게 좋은데, 저는 11선이 안 깨질 거라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앞에 올라갔던 파동하고 뭐가 다른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회원방에서 설명을 한번 했었던 건데, 뭘 또 옵니까? 자, 에코프로가 이 앞전에 올라올 때요. 이 앞전에 올라올 때는 오일선을 타고 갔어요. 사실 요 연두색이 오일선인데요. 오일선 잘 보시면 오일선이 깨진 적이 없죠. 주가 여기서 깨져요. 여기서. 여기서 깨집니다. 올라오고 나서. 그러면서 여기서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 만들고 빠진 거예요.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뺀 건데 3중 고점을 이렇게 만들었죠. 결국은 11선이 깨지면서 이제 이 파동이 끝난 거라고요. 얘는 올라올 때는 5일선 타고 그냥 빠르게 올린 케이스예요. 그냥 어떤 케이스로 움직일지는 그때그때 다른 건데, 이번에 에코프로가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5일선을 타고 가지 않죠. 지난주에 깨졌어요, 후반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11선이에요. 보통 5일선 타고 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11선은 소위 대장주격 종목들은 11선은 타고 가요. 지금 보니까 11선이 대략 10만 6천 원이네요. 저는 이런 자리는 이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2차 전지 아직 못 샀는데 11선을 노리셔야 돼요. 11선을 노리셔야 되고, 만약에 깨지면 종가 기준으로 봐서 깨졌다라는 판단이 들면 손절을 하고 다시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애초에 11선 부근에 접근을 하면 손절이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에서 저점 잡히고 올라올 텐데 저는 그래도 대장주인데 11선? 이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좀 섹터가 변동이 생기면 이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다? 아, 그래도 전 여길 것 같아요. 그래서 1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늘 종가도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11선 타고 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는 저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예. 뭐 상승한 거에 지난주에 좀 되돌림이 있긴 했는데 크게는 신경 안 쓰고 11선과 조우할 때 주의 깊게 봐야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에코프로 그래서 홀딩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에코프로 홀딩 와 진짜 근데 죽겠다 진짜. 링크가 또 VI 걸렸네. 자 그리고 세비캠은 좋은데 오늘 못 가네. 일단 오늘 봅시다 한번 흐름을. 자리는 잘 잡아놨는데 그냥 가만히 쉬면 금방 낫겠죠. 지금 쉬지를 못해서 못 낫는 거지. 금방 날 겁니다. 오늘이 제일 피 큰 것 같아요. 제가 2차전지 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세비캠도 자리 좋고 요즘은 성일 하이텍도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세비캠, 성일 하이텍 이런 것들. 오늘 개인 방송은 일단 접을 거예요. 오늘은. 자, 또 봅시다. 예,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추가로 올라오지는 못하네요. 아무래도 거래소가 받쳐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단독으로 올라오는데 조금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요. 미치겠다. 이게 무슨 미치겠네요 진짜. 참.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던데 이제 무리해가서가 아니라니까요. 애기한테 옮은 거 애기한테. 근데 이제 뭐 애기가 감기 걸렸다고 뭐 어떡합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애기가 감기 걸리면 아이고 나도 걸리겠구나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까지 온 거죠. 참고로 애기는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낳으면 제가 아프더라고요. 꼭. 옛날 어른들이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 감기를 가져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게 이제 옮아서 내가 걸렸을 때쯤 되면 옮긴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날 때가 된 거죠. 딱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한 일주일은 감기 갈 것 같긴 한데 참. 이게 중요한 시기. 이따가 요거 유튜브 끝나고 병원 다녀올게요. 저도 못 견디겠다. 저도 너무 힘이 들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자, 아까 뭐 로봇주도 막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시각은 저는 오늘 뭐 이렇게 크게 바뀐 거 없어요. 저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건 이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좀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정리를 하면 이번 주는 이제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는 한 주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번 주는 왜? 제가 볼 땐 다음 주부터는 종목장이 세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떤 것들을 사놔야 될까요? 이번 주에? 결국은 뭘 보고 사야죠? CES를 보고 사야 되거든요. 그건 뭡니까?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봇, 의료 AI,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을 전 이번 주에 사는 게 일단 1번이라고 보고요. 2번 결국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강해야 종목장이 강하게 전개가 될 거다. 그러면 뭐 사야 돼요? 바이오 2차 전지잖아요. 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최근에 11월부터 계속 좋게 보던 딱 이 섹터를 위주로 저는 포지셔닝을 해놓고 보면 다음 주부터 좋을 거라고 판단을 이미 하고 있고요. 개 중에는 이미 많이 오른 것도 꽤 많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실제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게 간다? 그러면 얘네 파동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갈 거고, 그때쯤 되면 종목장은 끝나 있을 거예요. 그걸 저는 대략 한 2월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는 그런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레거시 반도체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저보다는, 왜냐면 제가 이쪽을 그닥 좋게는 얘기를 계속 안 했었기 때문에 저보다는 이쪽에 대해서 계속 좋게 얘기하신 분의 의견을 참고하려고 대기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이 시각이 바뀐 적이 없거든요. 딱히 종목장에 한번 돌고, 코스닥 위주의 종목장에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반도체. 전 약간 이 사이클을 보고 있는지라 종목장이 아직 제대로 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초입이 초입. 레거시 반도체는 그래서 약간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그겁니다. 여기서 막 많이 빠진다 이건 아니지만 시간이 약간 필요하고, 내가 만약에 레거시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들고 있다, 전 다는 못 팔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다만 좀 비중을 줄이면서, 내가 이제 다른 쪽 매매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 그쪽 매매를 하기 위해서 비중을 줄이는, 이 정도만 할 것 같지, 반도체 팔고 뭐 사야 되고 이런 개념은 전 전혀 보고 있질 않아요. 자, 저 공간 컴퓨팅하고 모빌리티라는 주제요. 저거 이번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처음 나온 주제가 아니에요. 이제 공간 컴퓨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번에 그 어디야, 애플에서 나왔던 이렇게 키보드에 가상을 해가지고 따닥따닥 하는 그게 공간 컴퓨팅이잖아요. 사실 모빌리티, 자율주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앞단에서 SDB 얘기하는 거고요. 뭐 나쁘진 않아요. 특히나 저 중에서 모빌리티, 요즘은 자동차랑 로봇이랑 이제 연계해서 보는 경향들이 되게, 그런 투심들이 강해져가지고 모빌리티 괜찮아요. 모빌리티도 저는 약간 피지컬 AI로 보는 거죠. 굳이 자율주행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는 피지컬, 아이고 AI, 여기에 이제 로봇,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모빌리티라 라고 할게요. 딱 이렇게 쓰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죽겠습니다 지금. 근데 마스크 쓰고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시청자 수가 더 늘었네요, 평소보다.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그동안 얼굴 보고 안 본 거예요? 너무한 거 같은데? 최근에 1500 넘은 적이 잘 없었는데, 1400? 막 이랬었는데, 지금 1500분이 넘으시네요. 이분들 마스크 쓴 거를 선호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무슨 컨셉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콧물이 흘러내려서 쓴 건데.
시청자가 늘 줄이야. NIB 좋죠? NIB 좋죠? NIB는 좋아요. 이게 기관이 계속 사죠 이거. 요즘은 좀 팔았구나. 이게 상장하고 주구장창 빠졌는데 기관이 계속 샀었어요 사실. 근데도 시세가 안 가다가 최근에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약간 요런 결로 볼 수 있는 게 JS 쿠퍼 뭐 요런 게. 근데 JS는 좀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 이거 좀 많이 올랐고 여기서부터 30-40% 올랐네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감기 걸리면 그냥 콧물 나고 말았는데 아니면 요즘 감기가 그런 건가요?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요? 머리가 왜 이렇게 뽀개질 것 같지?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감기가 걸려본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죽겠네 진짜. 코로나인가? 왜 눈알이 뽑힐 것 같지? 자, 제가 그 TV 방송에서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라면 우주항공에서 매매를 한다면 애기가 아파서 애기가 저한테 옮긴 거예요. 애기는 지금은 나왔고요. 저한테 옮겼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미안해요. 저 코 한 번만 더 볼게요. 진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유 씨. 미안해요. 마스크가 콧물로 잔뜩 안에가 차가지고 마스크도 바꿔 끼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이 얘기 하다가 말았죠. 아주아이비가 가네요. 그러니까 아주아이비랑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제 모멘텀이 그거예요. 스페이스X.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주항공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거기에 제가 약간 VC들이 조금 느낌 있는 게 뭐냐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정부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이제 구체화돼서 나올 텐데 그랬을 때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VC가 일단 1번이거든요. 벤처캐피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오전에 방송할 땐 이렇진 않았는데 이게 오후에 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10시 19분에 튀었네. 이렇게 끼가 있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옛날에 텐베거 갔던 종목이에요 이게. 이때 이때가 2020년이거든요. 제가 전문가 데뷔했을 때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다. 이때가 제가 전문가 데뷔할 때 첫 추천주였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이때는 제가 그냥 제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던 때라 전문가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 데뷔를 20년 9월 23일 날 했어요. 사실상 20년 9월 23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이날인데 제가 첫 추천주였어요. 아주아이비 투자. 다음날 갑자기 급등하고 그 다음날 뭐 거의 상한가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출발점이 돼서 날라갔어요 이때 주가가.
혼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 당시도 이제 코로나 유동성 중반 정도 들어갔을 때거든요. 코로나 유동성 중반 정도 들어갔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9,300원 간 거예요. 이때가 1,7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갑작스럽게 회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제가 좀 잠깐 자만을 했었는데, 자만하다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두들겨 봤습니다. 제가 항상 자만하지 않으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자만하면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안 자만하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노력을 일부러라도 많이 의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벤처 캐피탈이 유동성 시기 때 한번 큰 시세를 줬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유동성 시장이잖아요. 지금도 유동성 시장이라서 벤처 캐피탈 쪽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베이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급등주의 형태가 아니죠. 얘는 그냥 쭉 추세 타고 이제 올라가는 형태를 현재 띄고 있는데, 얘가 지금 제일 대장으로 봐줘야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바닥에서 이제 모멘텀 가지고 이제 툭툭 칠 텐데, 그 중에 진짜 많이 가는 종목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번 파동에서. 벤처 캐피탈이 약간, 복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아주알빈 오늘 썼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벤처 캐피탈 한번 종목들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VC 업체들을 하나하나 볼 기회들이 잘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유동성 장세에서 시장이 볼만한 섹터이자,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 섹터이기도 하면서, 지금 오늘 아주아이비나 이런 거 움직이는 건 이제 거기에 우주항공이라는 트리거가 붙은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아주아이비는 오늘 이제 그걸로 급등했고, 미래에셋이랑 우기투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패스. 네, 이런 건 패스. SBI 이거 일본 회사죠. 패스. 나우아이비. 이건 한번 공부 좀 해봐야겠다. 나우아이비 이런 거. 바닥에서 모양 자체는 이쁘네요. 나우아이비.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건 좀 올라왔는데, 뭐 나쁘진 않은데, 전 얘하느니 미래에셋을 할 것 같긴 합니다. SV 인베스트. 시총이 너무 작아. 패스. TS. 그래도 패스. 500억이다. 린드먼. 스틱인베. 미래에셋 컴퍼니.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붙을 만한 거, 내용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되거든요.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내용이 붙었을 때 시세가 날 만한 거는 많은 것 같아요. 다 바닥에 있네. 대부분 종목들 보니까 바닥에서 이거 뽀알이 틀고 있네요. 얘도 혹시 뭐 관련이 있나? 나와이비 정도가 좀 좋아 보이네요. 사탕이요? 자, 이제 시청자 빠지겠다. 마스크 벗었습니다. 사탕을 입에 하나 물었는데 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오늘 이제 저도 문자를 회원들한테 보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오후에 오늘 종목을 볼 거예요. 왜냐면 급할 게 없다라는 포석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미시장이 주말에 급락을 하기 전에도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약간은 그래도 수비적인 뉘앙스의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미시장이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장 초반보다는 후반에 좋은 게 있으면 그때 포지셔닝 하는 게 좋아요. 그때 사주는 게 좋거든요. 저는 오늘 약간 그렇게 할 건데, 그때 뭘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 이제 시장을 보는 거예요. 오전에는. 땅 관련 주들은요, 장 좋아지면 싸그리 폭망할 겁니다. 땅 관련주. 딱 이번 주까지예요, 제가 볼 때. 땅 관련주. 지금 부동산을 주식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주까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땅 관련주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성산업. 오늘 또 올랐네. 그리고 뭐, 3표 시멘트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원래 천일고속부터 출발했죠? 이거 선수영역이에요. 선수영역 여러분. 이거를 보세요. 얘는 3표다. 지금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먹었겠죠? 예, 먹었겠죠.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저는 이게 두상간 걸 굳이 매매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이게 잘 갔으니까 결과론적인 건데, 이제 이런 거에서 한 번씩 먹다 보면 저런 것만 찾아 헤매게 되고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한 번씩 뭐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거에서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테마예요. 명백한 테마고, 부동산은 명백한 테마고요. 저는 이번 주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시장이 확 돌아설 때 죽을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쪽 종목들을 내가 지금 들어가서 고민을 한다? 그럼 왜 고민하는지를 모르겠는 게, 애초에 무슨 이슈 때문에 샀다. 땅 때문에 나는 샀어. 나는 그냥 단타 칠 거야. 이 마인드인데 뭐, 기업 내용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설마, 혹시, 진짜로 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설마 혹시 A라는 회사는 땅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걸 시세에 반영해주면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거야.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이거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테마로 가는 겁니다. 테마로 돈으로 수급으로 땡기는 거지, 그렇게 막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올랐으니까 그걸 자꾸 갖다 붙인다? 뭐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그건 올랐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일 뿐이지 결국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시고, 선수 영역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하는 영역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일부러 안 봐요. 혹시 나도 하게 될까봐 일부러 안 본다고요. 저는 죽겠다 진짜. 코 세척 용기는 뭐예요? 여튼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 한번 볼까요? TMC 오늘 신규 상장 주고 클로버 또 가는구나. 동양고속 상한가네. 무스웰, 신세계, TNR. RS부터 올라. RS부터. 3표가 거래량 2위다, 2위. 단타꾼들 엄청 붙었네. 뭔가 돌고 돌아 약간 로봇 분위기인데 또 클로버 또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감기 걸린 김에 바이오주요? 제가 그 아까 약 먹으니까 약 봉투에 RP 바이오라고 써있던데, 연질 캡슐 관련주 RP 바이오 화이투벤 노즈 플러스.
제가 로봇주 얘기 좀 드릴게요. 로봇주.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로봇주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보는 경향들이 이 테크 쪽에는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도 하드웨어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주로 이제 솔루션 기업들이죠.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이제 관제 솔루션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클로봇. 물론 얘네가 솔루션만 하는 건 아니죠. 완성품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클로봇이 지금 신고가거든요. 제2의 클로봇은 뭐지? 솔루션 하는 업체 중에 유망한 애 뭐가 있지? 따라가는 거 시메스, 나우 로보틱스 전부 이쪽이더라고요. 이게 왜? 시메스는 로봇 솔루션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 투입될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나우 로보틱스는 얘는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을 자체 보유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유상증자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못 갔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RS 오토메이션. 얘도 그 로봇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론은 이런 흐름이 지금 또 있어 보인다. 클로봇이 너무 세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네, 클로봇이 진짜 세요.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이거 뭐 그냥 신고가 종목이고. 그냥 요런 건 좋아 보여요. 시메스. 자, 시메스는 제가 오늘은 이따 오후에 종목을 살 거고요. 금요일날 저희 샀던 종목이 시메스예요. 금요일날 예, 36,000원에 샀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뭐 이미 한 10% 올라 있는데, 예, 한 3, 4,000원 올라 있죠. 이 내용 그대. 국내 최대 풀필먼트 기업이 여기 이제 쿠팡이고요. 이쪽에 들어가는 피스피킹 솔루션 이거를 이제 납품 할 기업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협업 요것도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차트는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인데요. 금요일에 뚫었어요. 이 자리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요. 시세 얘는 좀 나도 하나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차트상은. 이런 거는 이번 주 내내 한번 포인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에 사신 분들은 제가 이제 문자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부 이실을 하면서 한 10% 먹었으니까 일부 들고 가면 딱 돼요. 아셨죠? 아셨으면 1번. 이제 그런 결로 나우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 얘도 되게 좋아 보여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제가 이 종목을 한 이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올라갈 땐 가만히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때 왜 나우 로보틱스만 내려오나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좀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뭐 저는 계속 그냥 좋아 보인다는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날 많이 올랐어요. 일단 오늘은 뚫는 자리에서 현재까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얘는 오늘 종가가 중요해요. 이것 좀 몸통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오늘 몸통이 조금 더 커진다? 내일부터 추가로 이거는 슈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밑에서 살았으면 일부 입절하면서 일부 들고 가면 되죠. 그렇죠. 내용은 좋거든요. 얘도 해외 쪽 납품이 일단 기대가 되고, 그 납품 일정에 맞춰서 내년 초에 증설하려고 하잖아요. 기대가 되죠. 그리고 얘는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을 자체 보유하고 있어서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원래 이런 패턴은 팁을 굳이 하나 드리자면, 여기가 고점이고 이런 데 걸렸죠. 이런 데가 저항 라인이긴 해요. 그럼 반대로 여기 뚫으면요, 여기 뚫으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마다 저항도 이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냥 기술적으로 따박따박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라인이 있고, 야, 이 자리는 뚫으면 진짜 세게 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는 라인이 있는데, 나우로보틱스는 일단은 수렴을 뚫고 있는데, 진짜 세게 가는 라인은 이 삼각 수렴이 아예 끝나는 라인이죠. 27,000원대 후반? 28,000원 넘어가면 이거는 진짜 세게 가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죠. 밑에서 사놓기에는. 부담도 별로 없고. 네. 시메스 마찬가지. 근데 이제 시메스도 제가 얘를 차트를 뭐랑 같이 설명을 많이 했었냐면 유로핏이랑 많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보시면 거의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로핏도 이렇게 추세가 있고, 지금 삐뚤빼뚤해도 조금 이해 부탁드려요. 수 타고 가다가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해져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쐐기 형태가 되면서, 네, 여기서 깨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준선 위로 장대 한복 올려놓고 하루 쉬고 슈팅 나온 거잖아요. 지금도 또 기준선 지지받고 추가 시세를 모색하는 구간인데, 이게 시메스가 차트가 비슷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추세 타고 이렇게 가다가 추세가 깨져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약간 쐐기 형태로 이렇게 빠지다가 장대 항목으로 쏘고 여기 자리 잡고, 유로핏은 여기서 자리 잡고 바로 쐈고요. 얘는 여기서 자리 잡고 쏘는 듯 하다 또 음봉 밀리고 이러다가 이제 금요일날 쏜 거죠. 그런 차이만 있지 전반적인 형태는 똑같은 패턴이다, 이런 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어떤 거냐면, 이 추세가 여기서 깨졌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은 끝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추세가 여기 깨지잖아요? 그럼 이 패턴은 끝난 거지만 다른 패턴이 생긴다니까요. 여기서는 쐐기형 패턴이 생긴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안착하는 패턴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시세가 터진 거라고요. 이런 이제 그 원리를 아시면 조금 더 차트를 해석하는데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뭐 밑에도 선을 그어놨고 아래도 선을 그어놨고 했지만,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다. 이 자리는 왜? 상장한 첫날의 고점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기 돌파한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금요일날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날 목요일날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목요일이 있잖아요. 저 자리가 진짜 뚫으면 세게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야. 얘는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접근인 건데, 뚫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이제 금요일날 장 초반에 산 건데, 오전에 뚫을 것 같아서 조금 올라오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산 거거든요. 여기 36,000원. 여기 쭉 윗꼬리 단 자리 36,000원이 여기거든요. 여기 살짝 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수렴하는 것 좀 넘어선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간 거예요. 오늘 잘하면 여기 뚫겠다. 근데 진짜 뚫은 거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차트는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정답이 어딨어? 정답은 없고 결과가 이 모든 걸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도 정답이 없다고 그냥 어느 것을 살까요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아시겠으면 3번. 나 저 오늘 11시 반까지 해야 돼요? 나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잠깐만요. 진짜 30분까지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시장은 무게중심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가는 거고, 연말 연초 종목 장세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CES 열리는 거고, JP모건 헬스케어 열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죠. 지금은. 살려줘 진짜 너무 힘들다. 신세계 얘도 땅으로 가는 거. 야, 신세계 같은 게 땅으로 가는 게 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이거 봐, 나 마스크 벗으니까 좀 줄었네. 저 코 한 번만 더 풀게요. 어차피 줄었는데. 잠깐만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유로핏은 제가 봐도 왜 이렇게 약하게 올릴까? 자리는 너무 이쁘던데. 얘가 보니까 금요일날 되게 극적으로 올렸어요. 금요일 오전에 좀 빼다가 꽤나 잘 돌렸는데 얼마 가려고 이러나? 근데 움직이는 흐름은 되게 좋더라고요. RS 오토메이션. 그것도 진짜 안 가던 건데. STO는 법안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그때 법사위 통과했잖아요. 이제 기업들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것 내용들이 중요한 거지. 법안이 뭐 통과가 되냐 마냐 이게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칩스파마도 무난하게 올라오네. 너무 바닥에서 돌려서 조금 빨리 팔았네요. SJ그룹 이런 것도 땅 때문에 올라가나? 이런 의심은 드는데. 종목 코멘트. 그러니까 오늘은 문자반 종목이 안 나갔어요. 자, 제가 이따가 유튜브 끝나고 문자를 드리긴 할 건데 오늘은 제 개인 유튜브 안 할 거거든요. 저 단 30분이라도 쉬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문자반 종목 나왔던 거 다 코멘트 그냥 해드릴게요. 최근 한 2주 동안 나간 거 코멘트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2주 동안. 일단 첫 번째가 유로핏인데 차트만 봐도 제가 언제 들어간지 알거든요. 유로핏은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는 게 일부 익절하고 일부만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매매 숙달이 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일부 팔았는데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지지라인이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거든요. 근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지금 한파동 세게 전개되고 잘 눌렸고 자리는 잘 잡아놨는데 제가 뭐 추가로 코멘트 할 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워낙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날 들어간 거죠. 문자반 회원분들 다 아실 거고요. 예, 이날 별로 움직이지 않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들 이시를 하셨을 거고, 얘도 유로핏이랑 똑같은 게 여기 안 깨지고 11선 타고 가고 있네요. 제가 이제 올라가는 주식을 항상 얘기하는 게 11선하고 기준선이 중요하거든요. 얘는 11선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 나우로보틱스는 나우로보틱스는 이날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수익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일부 입절하면서 보시면 되고, 얘는 되게, 그러니까 제가 떨어질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좋아 보입니다. 이날부터 저도 본 거거든요. 이날부터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고, 위로 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저도요. 예, 적절 입절하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추가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슈어소프트는 여기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들 수익 많이 나셨을 거고, 역시 일부 입절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진이 사자마자 밀려서 좀 안타까웠는데 이날 아마 이때쯤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게 17,000원은 안 깨지고 올렸어요. 제가 이제 대응 라인을 17,000원 잡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17,000원 안 깨지고 돌려서 이것도 제가 얘도 이제 일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지난주에 나간 종목은 다 올랐고요. 많이 오른 거는 4, 50%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익 실현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기 계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종목들은 전부 이익 실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종목을 이게 아깝고 저게 아까워서 안 팔다 보면은 계속 쌓이는 거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다 올랐으니까. 다 올랐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SOS랩 한번 볼게요. 얘가 좀 많이는 안 내려왔을 거예요. 조금 내려왔을 거고, 얘는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거든요. 금요일날 뚫는 것 같았는데, 금요일날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날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센서가 아니라, 라이다를,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어떤 다툼 속에서, 이제, 라이다 관련된, 이제, 제재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라이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좀 밀렸죠. 얘 아직 11선 타고 가고 있고요. 얘는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1,500원? 이 라인만 안 깨지면 되고 여기 뚫으면 쏠 겁니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B하이텍 이거는 제가 무난무난한 종목으로 언급을 드린 거고요. 말 그대로 무난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 수준인 것 같고요. 무난무난하게. 근데 답답하시면은 이거 쏠 때 파시면 돼요. 답답하신 분들. 나 계속 들고 가기 답답한데 좀 시세 좀 준다 싶으면 그냥 파세요. 이런 거는. 좀 길게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제가 한 이유는 저 때까지는 제가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 세비캠. 좋습니다. 이것도 저희 매수 레인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기가 지금 매수가거든요. 근데 좋아요. 얘는 이제 탄산리튬 가격하고 이제 2차전지 분위기. 근데 2차전지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좀 조정이 있었고 그 사이에 얘는 이제 횡보하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자리 잘 잡고 있어요. 한번 슈팅이 저는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우토크립트가 이게 조금 애매하게 빠져있는 종목인데 아우토크립트는 15,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지켜줘야 되고요. 여기 올라오는 11선이 있거든요. 이 11선이 안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가를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15,000원 위에서 그냥 끝나고 내일 모레 1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아마 자연스럽게 11선 타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면 이 밑에까지 한번 확인하러 갈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15,000원 종가 기준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메스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예. 일부 이익실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얘기할 게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뭐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더더욱 떨어진 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2주 동안 얘기한 것만 한 번씩 언급 드린 겁니다. 지금 빠진 게 한두 개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다 올랐어요. 그 빠진 것들도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포인트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와우 HTS나 문자로 요거 유튜브 끝나고 잠깐 안내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아셨으면 1번. 그리고 저 코 한 번만 풀고 올게요. 죽겠네 진짜. 와, 미치겠다. 이거 주사를 맞고 오든가 해야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지금 시청자가 좀 줄었으니까 마스크 다시 쓰겠어요. 마스크 다시 쓰겠습니다. 네, 일단 오후에 문자는 드릴 거예요. 아까 문자로 보냈죠? 오늘은 장이 미시장 영향도 있고 전 이번 주 장도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변동성장으로 생각을 하는지라 전 지난주랑 이번 주에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까지는 없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BDS 벤처 검색기에 뜨는 거나 한번 볼까?
금요일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랬지 뭐야 NGK 히로보틱스 나우아이비 더 올랐네. 나우아이비 차트 이쁘더라. 본격 환자 주식 방송 와우네 TV 아파도 한다. 아 내가 어제 이 정도로 아팠으면 제가 전화했을 텐데 작가님이나 피디님한테 어제 이 정도로 아팠으면 어제는 이 정도 아프지 않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야, 말을 많이 해야 돼서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 매트릭스 유비케어 이차 전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2차 전지는 좋아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RS를 빨리 샀어야 되나 그냥. RS 잘 가네 오늘. 에코프로 11선 안 깨지면 계속 2차 전지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는 파동이 진행 중이다. 이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인도 그래서 움직인 거구나. 이거 며칠 전부터 자꾸 검색기에 뜨더라고. 그래서 혼자 생각은 했죠. 부동산 이슈 뭐 있나 본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주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부동산 있으면 날아가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동산 있으면 날아가나? 꼭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수급이 선택을 해줘야 돼. 수급이 선택을 해줘야 가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 강남 위주로 해서 서울권에 딱 많은 기업들 쭉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다 가진 않더라. 수급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인즉슨 이 논리 자체가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당하다라기보다는 그 논리를 갖다 붙일 명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정치 테마 올라가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게 진짜 뭐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 아닌 거 다 알면서 매매하잖아요. 암묵적으로. 똑같죠. 이해되는 힘든 건 뭐야? 이런 회사도 딱 많거든요. 금요일에 딱 많은데 안 가잖아. 코스닥 ETF 홀딩. 코스닥 ETF는 홀딩이죠. 코스닥, 제가 지수 설명을 안 했구나. 저는 코스닥을 뭐로 보냐면요. 이렇게 뺐죠. 여기 올렸죠. 이거를 요 테이블, 요렇게 보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그 손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 얘기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12월 초부터 사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손잡이를 만드는 정도의 움직임 정도 나오고, 그 다음 뭐? 그 과정 이후에 상승.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전제 하에서 지금 어디까지 이 정도면 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밀리는 것 아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즉 조만간 저는 코스닥 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ETF를 지금 들고 있으면 당연히 홀딩. 왜 지금 팝니까? 당연히 홀딩이죠. 그리고 코스닥이 주가 돼서 올라갔던 거는 12월이 아니었어요. 11월 말이었다고요, 이때. 그리고 12월부터는 이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정도의 움직임인 건데, 그럼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12월부터 코스피가 갔잖아요. 코스피는 11월 말에 별로 못 갔거든요. 12월부터 갔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키 맞추기잖아요. 11월부터 이렇게 짧게 좀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 스몰 샘플 키 맞추기가 있었던 거죠. 언제? 12월 달에. 이 정도면 키도 맞췄고 이제 다시 가야지. 뭐가? 코스닥이요. 그럼 키 맞추는 과정을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이거 상승장이라고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장이 조금 애매했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치고 가는 장이 아니었고요. 그 장은 오히려 11월 말 12월 극초반까지였고 12월 달은 지금 전반적으로 FOMC도 있었고 FOMC 끝나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야. 와, 또 일본 금리 어쩌고저쩌고 한데 뭐 AI 버블론이래. AI 밸류체인에 문제 있대.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유 삼아가지고 지금 12월에 이런 시장이 펼쳐지는 건데 지금은 쉬는 거라고요. 쉬는 거. 마치 반도체가 쉬듯이 지금은 코스닥이 쉬고 있어요. 어? 반도체가 쉬듯이. 그 반도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적당히 쉬고 나면 먼저 치고 갈 거라고요. 주도 주니까. 그걸 저는 지금이라고 안 보는 것 뿐인 거고 코스닥은 저는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코스닥은 그냥 홀딩 하세요. 아셨죠? 아셨으면 3번. 저는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으면 다음 주부터 코스닥에 갈 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으면 다음 주. 아셨죠? 코스닥이 치고 갈 거라고 봅니다. 코스닥이 치고 갈 거. 아, 죽겠다. 잠깐만요. 아셨죠? 코스닥 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즘은 이제 전문가분들도 이제 시장이 세게 못 치고 가니까 인버스 얘기를 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긴 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뭐 인버스와 뭐 뭐야 레버리지의 어떤 전략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냥 인버스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니까 파생을 할 때도 위아래 다 먹으려고 하면 다 놓치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상승 파동이 끝날 때까지는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현금을 좀 더 들고 있으면 되지. 굳이 거기서 떨어지는 그걸 먹으려고 바득바득 인버스 하지 마시고 인버스는 여기서 진짜로 크게 또 한번 가고 이러고 나서 그때는 고민할 문제예요. 절대로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인버스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셨어요? 근데 시장이 조금 밍숭맹숭할 것 같다? 매매하는 주기를 조금 더 천천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분할해서 매수하고 조금 현금 들고 있고 이러면 되지. 꼭 인버스 사가지고 떨어지는 거 그거 조금 떨어지는 거 먹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제발 그것만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ETF 하시고 싶으면 분할 매수 하세요. 코스닥 ETF 레버리지 뭐 인버스를 했다가 레버리지를 했다가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요. 이제 옵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콜을 사요. 콜 매수. 근데 시장 막 가다가 갑자기 빠져. 대응이 안 됐어. 여기서 뭐 하냐면 품 매수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콜 매수, 품 매수 들고 있는 양매수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양매수가 돼버리거든요. 이걸 ETF에 예를 들면 이런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하면 손해는 잘 안 나요. 뭐냐면 ETF 레버리지도 사놓고 인버스도 사놓는 거지. 둘 다 사면 비슷한 금액을 사놓으면은 그냥 계좌가 제로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죠. 하나를 풀어야죠. 하나를 풀어야. 이건 레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상충되는 두 개의 포지션을 들고 있는 거를 레깅이라고 해요. 레깅을 풀어야죠. 이거 지금 인버스 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는 이제 인버스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매일매일 했거든요.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이제 합리적으로 보던 사람들도 인버스를 이쯤에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인버스 하지 마세요. 그냥 먹지 마세요. 뭐 떨어지는 거. 아셨죠? 괜히 어설프게 인버스 하지 마시고
장이 어렵다 싶으면 현금 조금 들고 가면서 분할 매매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인버스까지 해서 아득바득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려는 분들 많더라고. 하지 마요, 그렇게. 토목큐브가 왜? 토목큐브가 뭐 좋지 뭐. 여기 안 깨지면 괜찮지. 얘는 이제 11선은 깨졌으니까 밑에 이제 기준선 남았네. 장고점 있고. 이런 게 이제 저점을 얼마에 잡느냐를 눈치를 보는 거죠. 저런 것들은. 아, 21불이다. 아니, LG전자 난 좋던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러구나. LG전자는 지금 자리 괜찮죠? 여기 이제 그 눌림목 자리잖아요. 발색으로 사는 거구나. 이건 뭐야? 지금 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의료 AI나 로봇이 약간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되게 좋았던 섹터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추가 상승이 나온 거는 차익도 막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근데 그래도 단기 수급도 또 있어. 왜? 쟤네들이 단타치기에는 그래도 한 뭐 2%, 3%, 4% 바닥바닥 잘 움직이니까 단기 수급들은 저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거래량도 저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익홀딩스가 거래량 1위에요. 거래 대금. 2위가 클로봇입니다. 4위가 로보티즈고요. 로봇이잖아요. 한라캐스트도 로봇, 휴림 로봇, 현대무백스 로봇, 레인보우 로봇. 지금 코스닥 거래 대금 상위가 대부분 로봇이에요. 땅 하나 있고, 시총 1위 바이오 하나 있고, 시총 3위 이차전지 하나 있고, 이런 대표주들 있고, 나머진 뭐예요? 로봇이 많잖아요, 확실히. 그럼 왜 로봇에 적게 수급이 가 있을까? 오늘 시장이 이래서 이래요. 오늘 시장이 선물 지수 혹은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 의미 있게 돌리기는 좀 쉽지는 않고, 코스닥이 돌리고 있는데 바이오의 분전으로 돌리고 있죠. 결국은 금요일날 시세가 강했던 얘네들이 움직일 때 좀 빠르기 때문에 단기 수급들이 그쪽에 많이 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추격하는 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추격해서 들어갈 만한 장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가능해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밑에서 노려본다, 이런 거는 정말 충분히 가능한데 추격은 무시하실 필요가 없다. 원익홀딩스는 신고가고, 아까 보니까 원익도 좀 올라오는 거는 같은데 5% 올랐네. 예. 원익홀딩스가 많이 올랐죠. 이번 주 코스닥 지수 저는 횡보 보고 있습니다. 횡보 혹은 이제 주 후반의 반등 보고 있습니다. 횡보 혹은 주 후반 반등. 주 후반이란 목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진짜 너무 힘들다. 그 PD님, 제가 이따가 연락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면 저 내일 하루만 좀 대타죠. 미리 좀.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오늘은 제가 말을 일찍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내일 하루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올게요. 이 마스크 안이 지금 콧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
자, 이제 제 뒤에 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30분까지 끌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자, 일단 시장 좀 정리하면. 근데 내가 진짜 30분까지, 잠깐만요. 1분만. 나 지금 이 안에 콧물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잠시만요. 말을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네. 와, 코삭 양전까지 했네. 코삭 세네요. 코삭이 지금 양전을 했고요. 요즘 바이오도 종목별로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각 종목별로 모멘텀이나 혹은 위치를 잘 분류를 해놔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바닥이긴 한데. 미안합니다. 이거 무슨, 여러분들도 불편하죠. 자꾸 아파하니까. 자, 지금 코스닥이 이제 플러스 양전까지도 해놓은 상태예요. IT 잠깐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돌렸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오가 주가 돼서, 야, STI 많이 돌렸구나. 요즘 반도체에서 얘가 진짜 세긴 세더라고요. STI 얘랑 VM 어디였냐. 얘는 많이 빠졌네 오늘. 그러니까 신고가 치고 가던 종목이 몇 개 있어요. STI, VM 뭐 이렇게 몇 개 있는데 STI가 오늘 세네. 이게 얼마 전에 전력 반도체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걔는 어떻게 되냐. 사인이는 뭐도 안 빠지긴 하는구나. 전력 반도체 같은 거 가면 사이닉 같은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STI가 너무 세서. 예. 신재생. 자, 저는 내일, 근데 나 내일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내일 만약에 내일도 아프면 내일 하루 쉬고 올해 만약에 오늘 빨리 쾌차를 하면 이렇게 되려나 하루 만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이제 또 방송하시는 분 거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은 제 개인 유튜브 못해요. 제 목이 감기에 보이실 거고, 그래서 제가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뵙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